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최근 발표된 CPI, PPI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물가 하락이 빠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찝찝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PPI가 모두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이번에 어제 발표한 PPI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요약을 해보면 CPI의 예상치 못한 빠른 하락. 이거는 일단 연준의 긴축이 드디어 확실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PI 하락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FOMC 전에 발표될 11월 CPI거든요. 그리고 그 외 고용지표. 여기서도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어떤 포커스는 경기 침체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연착륙 기대도 솔솔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반등이. 그리고 인플레 이제 확실히 잡혔다. 그리고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내용도 당연히 쏟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에 이제 후반부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기회다. 다음에 있을 랠리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매수로 좀 많이 대응하지 않을까. 수급상으로 그렇게 많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쭉 보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추세를 돌렸다. 그러니까 이미 진바닥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닥 확인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존 저점은 지켜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이제 달리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실업률 4% 미만에 있죠.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이 상황에서 시장에 진바닥이 나온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는 리세션도 이미 모두 반영했다라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결국 이거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뭐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리세션 사이클이 나오는 그 하락장에서는 보통 실업률이, 이제 완전 고용에서 벗어나서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피크를 치는 구간에서 주가가 보통 바닥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연준의 피봇이 또 같이 작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선반영됐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매번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2000년에도 그랬고 뭐 2008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누구의 말이 맞을지 이건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이거 조금 제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렌트비 추이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렌트비 쪽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렌트비 인덱스를 보면은 미국 기준이에요.
급격한 하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거든요. 노란색은. 전년 대비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 갈색이 전월 대비 지표예요. 전월 대비로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약간 후행적으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늦긴 합니다. 마이너스로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기가 8월 정도 돼요. 8월달 지표. 8월달, 9월달 지표, 이 정도 됩니다. 아마도 이 추이를 보면은 내년부터는 미국 주택 가격의 큰 하락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CPI, 특히 코어 CPI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CPI에 괴멸적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일단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CPI 전망치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된 거냐면 전월 대비가 평균적으로 0.2% 상승으로 둔화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 보니까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하반기는 아무래도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4분기 정도만 되면은 CPI가 3%를 깬다. 즉 2%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놀랍죠? 근데 지금 CPI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지금 내려오는 것도 이런 루트가 아니고 완전히 급격하게 내려오는 루트잖아요. 이거는 경착륙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착륙이 지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진바닥이 이미 나왔다. 모든 것이 선반영됐다. 좀 나이브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경착륙으로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제가 아마 수주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제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오직 신만이 알아요. 뭐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뭔지도 모를 것까지 선반영이 됐다? 되게 웃긴 이야기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CPI 전망치를 내놨는데 2023년 하반기,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약간 2%좀 넘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2023년 하반기가 되면은 2%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상승 각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급락하는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와 같냐면 M2 중과율이랑 같아요. M2 중과율도 이 시기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바닥을 완전히 쳤죠.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급격하게 급락을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화 문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M2 같은 경우는 이미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 들어갔기 때문에 CPI가 똑같이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지금 나오는 어떤 지표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축률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소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소비 충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전년 대비 저축률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돈은 그냥 다 쓴 거예요. 더 이상 쓸 돈이 이제 거의 없어진 거죠, 이제. 저축률이 이제 마이너스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실제 저축되어 있는 돈을 실제로 이제 쓰면서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권에서는 어쨌든 저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디서 뭐 땡겨올 돈도 없고 결국 저축되어 있는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마저도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잖아요. 이제 한 수개월 내에 오겠죠. 아무래도 뭐 한 3개월 전후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가장 큰 소비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마존이 어떤 소비 시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베이조스가 최악의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 전문가들은 특히 외국은 안 그래요. 해외는 안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전문가들만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스탠스로 전환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인사이트들, 여러 투자 인사이트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이 리세션은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리세션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문가들의 말을 일단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다 틀렸잖아요, 계속. 2021년에도 틀렸고 2022년에도 틀렸고 근데 지금 이야기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목소리들 그런 게 과연 또 맞을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FOMC 전에 11월 CPI가 발표됐잖아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11월 CPI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어쨌든 크게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이제 소멸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급격한 CPI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급격한 경기 하락과 같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급격한 기업 실적 악화와 같은 이야기이고 이거는 경착륙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포커스는 리세션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는 그런 호재는 단기성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 이게 역전폭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10년물 채권 금리는 더 빠르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제 리세션을 이제 더 강하게 반영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정책 금리는 내년 초까지도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2년물과 3개월물은 아마 크게 떨어지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역전폭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연착륙이 아니라 심각하게 이제 경착륙으로 가고 그리고 경착륙이 사전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기업 실적 악화를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터질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연준 피봇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1월 CPI가 예상치보다 다시 높게 나오는 경우 최근 외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10월 CPI 있잖아요. 이게 메디케어 쪽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급락한 거다. 이래서 CPI가 낮게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11월 CPI 때 예상치보다 다시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러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또 쇼크를 받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 이런 지표들을 이제 봤잖아요. 어쨌든 그게 일시적인 쇼크라고 해도 전반적인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빠른 경기 하강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이 시나리오로 가든 어쨌든 연말로 가면 다시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물, 2년물 요것만 일단 스프레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번 CPI가 크게 떨어지면서 10년물은 드디어 이제 리세션 쪽으로 약간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역전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이 역전폭이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2008년에도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고 2000년 닷컴버블 때도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12월에 발표되는 CPI가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하락하는 그 추세가 유지된다. 그러면 더 내려오겠죠. 역전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까지 완전 싹 굉장히 옥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년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면 이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회사채를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닫히게 되면 차환 발행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채 발행에 실패를 하게 된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어요.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쏟아질 수 있어요. 이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설령 좋게 나와도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은데도 자금이 돌질 않으니까 회사채가 발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하는 거죠.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모자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바로 그냥 때려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쪽 분위기는 지금 일단 큰 거 한 방 남았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바이낸스의 CEO 창풍자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어요. 트윗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건전하게 리빌딩 해야 된다. 그리고 FTX 파산의 어떤 여파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아직도 문제가 될 만한 거래소들이 있다. 그래서 대놓고는 말을 안 했지만 앞으로 파산될 거래소가 몇 개 더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매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살아남아야 하는 좋은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거래소의 어떤 자금 증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코빗이 처음으로 자금 증명을 시작했어요. 아마 다른 거래소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거래소도 좀 물갈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좀 부실 프로젝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는 좀 많이 사장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충격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터지면 암호화폐 시장의 컨디션이 더 나빠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각종 부실이 터지는 과정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자정작용이 아마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립토 전반에 대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터지면서 확실히 이제 건강하게 좀 자리 잡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법적인 조치, 규제 이런 것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이 아마 내년에 쭉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 CPI, PPI, 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멤버십 분들께 좀 제가 수집해온 좀 더 다양한 지표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도 많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